우리요, 아이 키울 때, 그 다음에 일할 때, 또는 사람 만날 때 화가 막 불쑥불쑥 마음에서 튀어오를 때가 정말 많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과잉 목적 지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요. 이걸 원리적으로 이해하시고 합리적인 목적 지향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이 키울 때나 또는 우리가 일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마음속에서 화가 확 줄어들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특히 자기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 있을 때 이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직원이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불뚝불뚝 날 때가 있죠. 사실은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갑자기 엄청 미워지고 화가 불끈 치솟을 때가 있어요. 이거요,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과잉 목적 지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목적 지향을 너무 높게 잡고 그것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그 목적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엄청 강한 거예요.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오라 그랬는데 보고서를 받았어. 또는 어떤 과업을 줬는데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내 눈에 들어와. 또는 그 직원의 태도가 눈에 들어와. 자, 여러분들 이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병입니다. 좀 성에 차지 않는데 아쉬워. 이게 이제 우리 대부분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거죠. 보고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키워드 몇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갔어. 그럼 당연히 속에서 화가 나죠. 왜 이거밖에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거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달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그 일을 못하고 있어. 성과를 갖고 오지 않아. 여러분들 당연히 화납니다. 이것도 생각 방식을 바꾸면 그 화 줄일 수 있고요. 출근을 하는데 매일 찡그리고 들어와. 일하는데 저 두 직원 때문에 너무너무 방해가 돼.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 꽝이야. 자, 이건 어떨까요? 그 직원분들은 그래야만 해 라는 자신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과잉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잉인지 과잉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 해. 그러면 그 목적의 수위는 함께 정하는 겁니다. 꼭 회의를 해서가 아니고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면서 그 목적의 수위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아, 반드시 여기까지 돼야 돼 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면 항상 과잉 목적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위로 목적 지향을 쭉 낮춰봅니다. 이게 1단계.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그 수준으로 하면 이 일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낮추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은 위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낮추었을 때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어떤 위험이 오는지. 보고서가 수위가 좀 낮아. 이에 대해서 수고했어. 이렇게 자신이 평가를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오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고치면 되죠. 또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를 들고 나의 상사에게 그것을 보고하는데 이거 상사가 틀림없이 문제 지적을 할 거야. 그건 내가 수용하면 되죠.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목적을 낮추시라는 거예요. 과업을 줬는데 사흘이 되도록 계속 헤매고 있어. 진전이 안 돼. 자, 이때도 목적을 낮추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혼자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좀 붙여줘서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우회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사흘 만에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하도록 하고 중간에 내가 살짝 코멘트를 하거나 뭔가 참고가 될 만한 포인트들을 적어서 그 직원에게 그것을 건네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위험 변수는 다른 분이 투여됐을 때 그분의 원래의 일을 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분이 엄청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위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포인트를 집어주려고 해. 내가 거기에 투여하는 시간, 그것이 나의 일 전체를 진행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지? 이것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목적 지향을 낮추는 게 답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야. 그러면 나의 기준에서는 좀 활짝 웃으면서 다녔으면 좋겠어. 깔깔거리면서 농담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목적 지향이 세팅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그 사원이나 동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도 한 3, 4일 더 기다려보자. 아니 왜 회사 일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무실에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불만이 꽉 차가지고 지금 얼굴이 어두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들을 파악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 2, 3일 더 가져볼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그 동료들, 그 직원들에 대해서 화가 좀 덜 날 겁니다. 이거 아이 키울 때는 더 심해요. 특히요, 집안이 공부를 좀 잘하는 집안이야. 이 집안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가 80점을 받았는데도 너는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집안이 다 공부를 잘하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딴 집은 80점 받았다고. 야, 너 정말 이제는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됐구나. 그러고 막 회식하고 이런 집도 있대요. 저도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위험 분석이죠. 아이가 80점을 맞는 정도 수준의 공부를 했을 때 얘의 미래가 어떨까? 또는 얘가 그것을 칭찬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목적 지향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리는 완전히 꽝이야. 근데 아이가 정리 습관이 몸에 붙지 않으면 얘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이게 이제 과잉 목적 지향이죠.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이것을 바꾸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걸쳐서 이 아이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줘야지. 뭐 이것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의 수정 방법 중 하나고요. 또는 아이에게 정리 습관이 드는 것은 좀 연령대가 있어. 내가 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거야. 이런 것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서의 생각의 조정의 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태도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애가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애 태도가 저게 뭐야 항상. 이거요.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우리의 과잉 목적 지향의 결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래된 이유일 수도 있고 최근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1단계 아주 근원적인 원인 또는 요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서 조금씩 아이의 말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요. 그렇게 해도 실패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자식 교육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자신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화가 덜 나기 때문에요. 집의 분위기가 좀 좋아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제가 뒷산의 미소 항상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복지수가 좀 높아져서 분위기가 하하호호 조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공부, 습관, 말이나 태도 이거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요. 그래서 행복지수 그러니까 밝음의 지수죠. 걔를 높이는데 오히려 목적 지향을 높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도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습니다. 저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니 허구한 날 남 욕만 하니까 내가 정말 이 자리가 불편해 죽겠어. 아니 우리 재밌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 고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만남은 하하호호 깔깔깔깔 그냥 하늘로 날라만 다니지. 그래 좋은 분위기지만 난 너무너무나 답답해. 뭐 등등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제가 든 케이스들을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났어. 우리 이 만났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은 여기야. 이게 이제 과잉 목표 지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잉 목표 지향을 내려놓고요. 조금 대화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지향은 이 수위구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만남의 합리적 목표 지향을 조정한 것이 되겠죠. 좀 더 나아가면요. 제가 이 나마스테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당신 안에 신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인도의 인사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내 마음 안으로 갖고 오고 이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이 공감을 하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과잉 목적 지향이죠. 그것이 공감을 통해서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의 만남을 중시하는 거예요. 만남에서 또 이렇게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 만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의 태도, 표정, 그의 말, 이 안에 다 배움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서서히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만날 때 기자처럼 메모노트 갖고 다니시라 그랬죠. 그래요. 그 배움을 키워드로 조금씩 메모를 해가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항상 흥분해서 과잉 목적 지향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꽤 괜찮은 수단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과잉 목적 지향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바꾸는 거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자, 뭔가를 접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순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속에는 나의 과잉 목적 지향이 있기 때문에 불끈불끈 화가 날 가능성이 속에 꽉 차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조정.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항상 위험 분석입니다. 내가 과잉 목적 지향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낮췄을 때 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면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막 치받아 올라오는 이 화들 있지 않습니까? 얘를요, 3분의 2 이상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수용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무엇을 하건 자신이 원하는 과잉 목적 지향을 합리적 목적 지향으로 조정하면서 일상을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아이 키울 때,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불쑥불쑥 화나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에 대한 자신의 에피소드나 뭔가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